북한이 화성 15형 발사 소식에 이어서 발사 장면을 영상으로 또 공개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성 15형이 눈부신 섬광 속에 육중한 통체를 드러내며 우주 만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만족의 대만족이라고 전체 전투원들에게 자신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도 그대로 보여집니다만 북한은 그야말로 대만족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에 이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약 한 4분 40여 초 가량의 준비부터 발사까지의 과정을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자, 화성 15형이 굉음과 함께 화염을 내뿜으며 솟아오르는 모습이 여러 각도로 담겼는데요. 먼저 우리 국방부는 화성 15형은 신형 ICBM급으로 13,000km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고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예. 비행 시험에 성공했고 워싱턴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대기권 재진입과 또 종말 단계 정밀 유도 능력과 탄두 작동 여부 등 추가 검증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지난 7월에 발사한 ICBM급 화성 14형에 비해 규모가 커졌고 또 신형 엔진을 장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했는데요. 예. 이 정도의 크기의 어떤 미사일을 만들고 작동시킬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북한은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만들기에 올인했는데 그 첫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하. 자, 보조 엔진이 없이 2개의 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화성 13형용 설계도가 그때 한번 비춰졌을 때 그때 엔진이 2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3형이 개량된 건지 아니면 13형이라고 한 것이 이거의 또 다음 모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화성 15형의 탄두 부분은 직경이 커지고 또 뭉툭한 형태를 보여서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네. 신증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북한의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개발에 성공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북한은 100% 자신들의 힘으로 이 미사일을 만들었고 쏘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발사대 차체와 동력 장치를 비롯한 모든 요소들을 100% 국산화 조체화하는 돌파구를 열어제낌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대차를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100% 국산화 주체화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일단 이번 미사일 발사를 놓고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놀랬거든요.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신형 ICBM 발사를 실패를 한 번도 없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북한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화성 15형 자체가 이 구소련 기술자들이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 여기에 소련 ICBM이나 SLBM이라고 하죠. 즉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 기술을 좀 활용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또 이런 의혹이 나오게 된 이유가 중국과 인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실패를 교정하는 과정이 더 빨랐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쏴서 성공을 했다. 결국 이게 100% 국산하든 아니든 누구 거를 베껴와서 만들었든 성공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는 하나의 위험 요소죠. 자, 북한으로서는 사실 자랑을 하고 싶은 일일 건 당연한데 그래도 이 발표하고 자랑하고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좀 너무 서두른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사실. 네, 북한이 보통은 발사 다음 날 소식을 보도를 하는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이른 새벽 3시 17분에 진행을 하고 이례적으로 당일 중대 보도 형식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발사 다음 날에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사 장면과 김정은 사진을 내보냈고 몇 시간 뒤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이른바 핵무력 완성을 서둘러 알린 데에는 두 가지 의도가 크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내용인데요. 체제 결속을 노리는 겁니다. 최근 총정치국에 대한 숙청 등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엘리트층의 이반 가능성을 잠재우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 난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둘째, 더 큰 고려 요인은 미국에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이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했으니까 미국 정부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 존중해주면서 양자로 협상하자 하하. 이런 의도가 큰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 두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거듭 북한이 발사한 ICBM 성공으로 단정하긴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른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이 모든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미사일 중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 단계의 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성공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유독 청와대는 그건 성공은 아니거든. 그리고 북한 기술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게 레드라인,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성했느냐 안 했느냐는 정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성했다,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한국이 할 만한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문 대통령이 이전에 본인이 언급했던 레드라인에 선을 긋고 나선 것은 북한의 ICBM 기술, 핵탄두 소형화 기술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예. 북한이 내부 결속의 목적으로 선전하듯이 밝힌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가 없거니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기술적 근거 없이 북한의 협상력을 키워줄 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 대통령이 북한이 레드라인에 근접했다는 해석 자체에 선을 그음으로써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감이 지나치게 고조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레드라인이 뭐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의미 없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그렇다고 레드라인을 부정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그래도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정부도? 레드라인 본인이 했던 말은 전략적으로 덮어둔다고 하더라도 예. 도발이 있을 때마다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임 후에 11번째 북한 도발인데 매번 똑같고 의미 없는 말의 반복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시진핑 주석에게 송유관 좀 잠가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달 중순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예. 또 미국에 대해서는요, 선제 타격을 하지 말라, 이렇게 즉각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매우 예. 빠르게. 그렇다면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도 원유 공급을 좀 완전히 끊어달라, 이렇게 요구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는 4일부터 또 이 한미 양국 항공기 240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 또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예. 자, 실질적인 공중전 훈련으로 한미 간 상호 운영 능력과 또 양국의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인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진행되는 훈련이라서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 90여 대, 또 미국이 150여 대가 각각 참가하는데요. F-22 랩터 8대 등 14대의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에 머물게 됩니다. 예. 정부 소식통은요, 미국이 북한에 최대 압박을 주기 위해 전략 폭격기인 B2 스플릿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예. 이 B2 폭격기,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비행기입니다. 항속거리가 11,000km이고요. 장거리 폭격기에다가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기체로 유사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핵무기나 또 정밀 타격 무기를 투하하는 게 임무인데, 뭐 핵도 실을 수 있고 핵폭탄도 틀 수 있고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4일부터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한미 간의 대규모 훈련. 거기에 또 김정은은 어떻게 맞받아칠지. 한반도 전국은 여하튼 지금 김정은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개 속인데,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 소식에 이어서 발사 장면을 영상으로 또 공개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성 15형이 눈부신 섬광 속에 육중한 통체를 드러내며 우주 만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만족의 대만족이라고 전체 전투원들에게 자신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뭐 화면에서도 그대로 보여집니다만 북한은 그야말로 대만족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에 이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약 한 4분 40여 초 가량의 준비부터 발사까지의 과정을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자, 화성 15형이 굉음과 함께 화염을 내뿜으며 솟아오르는 모습이 여러 각도로 담겼는데요. 먼저 우리 국방부는 화성 15형은 신형 ICBM급으로 13,000km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고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예. 비행 시험에 성공했고 워싱턴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대기권 재진입과 또 종말 단계 정밀 유도 능력과 탄두 작동 여부 등 추가 검증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지난 7월에 발사한 ICBM급 화성 14형에 비해 규모가 커졌고 또 신형 엔진을 장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했는데요. 예. 이 정도의 크기의 어떤 미사일을 만들고 작동시킬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북한은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만들기에 올인했는데 그 첫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하. 자, 보조 엔진이 없이 2개의 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그음으로써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감이 지나치게 고조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레드라인이 뭐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의미 없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그렇다고 레드라인을 부정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그래도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정부도? 레드라인 본인이 했던 말은 전략적으로 덮어둔다고 하더라도 예. 도발이 있을 때마다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임 후에 11번째 북한 도발인데 매번 똑같고 의미 없는 말의 반복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시진핑 주석에게 송유관 좀 잠가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달 중순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예. 또 미국에 대해서는요, 선제 타격을 하지 말라, 이렇게 즉각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매우 예. 빠르게. 그렇다면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도 원유 공급을 좀 완전히 끊어달라, 이렇게 요구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는 4일부터 또 이 한미 양국 항공기 240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 또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예. 자, 실질적인 공중전 훈련으로 한미 간 상호 운영 능력과 또 양국의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인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진행되는 훈련이라서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을 보다도 어떻게 보면 실패를 교정하는 과정이 더 빨랐거든요. 한 네, 번에 네. 이렇게 쏴서 성공을 했다. 결국 이게 100% 국산하든 아니든 누구 거를 베껴와서 만들었든 성공했다는 것 자체는 아하. 우리한테는 하나의 위험 요소죠. 자, 뭐 북한으로서는 사실 자랑을 하고 싶은 일일 건 당연한데, 예. 그래도 이 발표하고 자랑하고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좀 너무 서두른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사실. 네, 북한이 보통은 발사 다음 날 소식을 보도를 하는데 예. 이제 이번 경우에는 이른 새벽 3시 17분에 진행을 하고 이례적으로 당일 중대 보도 형식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다음 발사 다음 날에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사 장면과 김정은 사진을 내보냈고 네. 몇 시간 뒤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이른바 핵무력 완성을 서둘러 알린 데에는 두 가지 의도가 크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내용인데요. 체제 결속을 노리는 겁니다. 최근 총정치국에 대한 숙청 등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엘리트층의 이반 가능성을 잠재우고 예.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 난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둘째, 아하. 더 큰 고려 요인은 미국에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이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했으니까 미국 정부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 존중해주면서 양자로 협상하자, 하하. 이런 의도가 큰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 두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거듭 북한이 발사한 ICBM 성공으로 단정하긴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른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이 모든 측면에서 지금까지 미사일 중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 단계 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성공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유독 청와대는 그건 성공은 아니거든. 그리고 북한 기술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게 레드라인,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성했느냐 안 했느냐는 정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성했다,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한국이 할 만한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문 대통령이 이전에 본인이 언급했던 레드라인에 선을 긋고 나선 것은 북한의 ICBM 기술, 핵탄두 소형화 기술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예. 북한이 내부 결속의 목적으로 선전하듯이 밝힌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가 없거니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기술적 근거 없이 북한의 협상력을 키워줄 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 대통령이 북한이 레드라인에 근접했다는 해석 자체에 선을 보이는데요. 사실 화성 13형용 설계도가 그때 한번 비춰졌을 때 그때 엔진이 2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3형이 개량된 건지 아니면 13형이라고 한 것이 이거의 또 다음 모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화성 15형의 탄두 부분은 직경이 커지고 또 뭉툭한 형태를 보여서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네. 신증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북한의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개발에 성공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북한은 100% 자신들의 힘으로 이 미사일을 만들었고 쏘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발사대 차체와 동력 장치를 비롯한 모든 요소들을 100% 국산화, 주체화하는 돌파구를 열어제낌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대차를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100% 국산화, 주체화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일단 이번 미사일 발사를 놓고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놀랬거든요.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신형 ICBM 발사를 실패를 한 번도 없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북한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화성 15형 자체가 이 구소련 기술자들이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 여기에 소련 ICBM이나 SLBM이라고 하죠. 즉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 기술을 좀 활용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또 이런 의혹이 나오게 된 이유가 중국과 인도